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시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 중인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회 시작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묘배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강정숙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양산시와 양산시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과 또 올바른 토론관을 정립하고자 매년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총 55명의 청소년이 지원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8명의 참가자가 오늘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어 총 7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 대회에서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찬반 토론이 진행됩니다. 시상은 대상 1명에게 1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상 4명에게 각 10만원의 상금이 양산시장상과 함께 수여됩니다. 네, 오늘 청소년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봉사 시간을 드리며 추첨을 통해서 10명에게는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회 개요와 참가자들의 의견서는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자료집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영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안영주 심사위원님, 네, 맑을손 시인이자 창원시립 신추작은도서관 관장님이신 장진석 심사위원님, 주식회사 DA 교육그룹 대표 손정민 심사위원님, 네, 양산시 청소년회관 운영대표자 정우진 심사위원님, 네,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는 공공시설이지만 만약에 대비하여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행사장 뒤편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질서를 지켜서 밖에 야외 운동장으로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안전교육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즉석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는 토론의 특성상 참가자들이 집중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관람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참가자들이 발언할 때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거나 완전히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옆 사람과의 의견 공유는 대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눠주시길 바라며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은 제공해드린 의견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는 두고 나가시는 물건 없이 소지품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에는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행사장 입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 양옆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참가자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대회 시작에 앞서서 저희 참가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측의 오승빈 참가자입니다. 네,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입니다. 네, 찬성 3측의 안서빈 참가자입니다. 네, 다음 반대측 소개하겠습니다. 반대 1측의 조은수 참가자입니다. 네, 반대 2측의 이채연 참가자입니다. 네, 반대 3측의 박나원 참가자입니다. 네, 반대 4측의 김신희 참가자입니다. 네, 우리 참가자들께서는 오늘 준비해온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론의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론, 교차조사, 변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며 감점 처리됩니다. 토론 중 인신공격성의 감정적인 언행이나 욕설, 비방이 있을 경우 중도 탈락 처리하게 됩니다. 입론은 찬성 측부터 시작하며 참가자별 발언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교차조사는 반대 측부터 상대편에게 질문을 시작하며 순서대로 상호 교차해 진행합니다. 질문 시간은 1분,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변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하며 참가자별 발언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그러면 각 참가자들의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의 순서는 찬성 1측부터 반대 4측까지 차례대로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찬성 1측의 오승빈 참가자, 네, 입론 시작해주세요. 네, 찬성 1의 오승빈입니다.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자율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방법을 훈련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도시 학교들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휴대폰 자율화를 문제없이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전북신문 청소년 기자단에 의하면 군산시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휴대폰 자율화를 시행 중이고 학생들은 학습 활동에서 휴대폰 자율화로 인한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휴대폰을 거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마련했더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휴대폰을 거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쓴다면 비상시에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내에서 다쳤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꼼짝없이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바로 교사나 119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을 당할 때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그 상황을 영상으로 남겨 학교폭력의 증거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기 힘들어질 것이며 부정할 여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대화를 녹음할 때 몰래 녹음하는 것이어도 그 대화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합법이므로 증거 능력을 가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 저는 휴대폰 자율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반대 1측의 조은수 참가자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장점도 있지만 중독, 건강 악화, 성적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내 휴대폰 자율화에 반대합니다. 첫째, 휴대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전자파가 나와 도화를 방지하고 면역을 지키는 세포를 억제합니다. 청소년은 어른보다 두개골이 얇아 전자파를 어른에 비해 50%가량 높게 흡수합니다. 또 청소년은 많은 도파민이 나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의존하거나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매년 휴대폰 과의존 위험군이 들어서 2021년 37%로 4명 중 1명이 휴대폰에 과의존합니다. 둘째,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적이 올라갑니다. 2015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연구팀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적 변화를 1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학교의 성적이 평균 6.4% 상승했습니다. 이는 일주일의 수업을 1시간 더 늘리는 것과 맞먹습니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2항에는 학습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총의 모바일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96.6%가 교내 휴대폰 자율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휴대폰이 청소년들에게 해로움보다 이로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사용시간, 장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반드시 휴대폰 사용에 규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율화에 반대합니다. 네, 다음은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학용품과 같은 필수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율화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휴대폰 사용 자율화란 학교 내에서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여가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율화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교 내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대폰 자율화는 학생에게 당연한 권리이자 인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인권을 침해합니다. 사생활 침해이며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습에 불필요한 간섭이자 자주적인 성장을 막는 행위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체벌이나 폭언 등이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떠한 최소한의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학교 내 핸드폰 자율화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수업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활용해 궁금한 내용을 찾아봄으로써 수업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학생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영국 노팅엄대의 교육학자인 엘리자베스 하네텐 교수팀이 영국 내 5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짧은 동영상 제작과 같이 다양한 학습 활동에 휴대전화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가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뒤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 활용을 즐겼고 학습 동기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휴대전화 활용이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증진에 도움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휴대폰 자율화는 두발 규제와 같이 사회적인 흐름에 걸맞는 변화입니다. 수업 시간 내 휴대폰을 학습용으로 찾아보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서 학생들의 정보 검색 능력, 디지털 능력, 정보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휴대폰 자율화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휴대폰이 대다수의 학생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자 놀이수단인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휴대폰 자율화를 뒷받침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반대 2측의 이채연 참가자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 논제인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에 강력히 반대하는 반대측 2번째 이채연 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자율화에 관한 많은 문제가 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로 휴대폰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사이언스 타임스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 러커스 대학 연구팀은 수업 중 전자기기가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는데 그 결과 휴대폰을 옆에 두거나 주머니 혹은 가방에 넣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둔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자율화된다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휴대폰 중독 학생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의 논문과 각종 뉴스들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KBS 뉴스와 연합뉴스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유화하게 된다면 휴대폰 사용하는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폰 중독이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접수된 학교 폭력 중 신체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이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남학생이 스마트폰 선생님을 허락 없이 찍어 욕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적 향상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휴대폰 중독 문제가 심화된다. 또한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의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자율화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찬성 3측의 안서민 참가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 잠시만요. 마이크 조금 당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권위에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권과의 충돌 문제가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저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에 찬성합니다. 단, 휴대폰을 소지하되 학생들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 시간을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휴대전화를 받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한결같이 헌법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보장하는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휴대폰을 학습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학습 중 궁금한 것이나 더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배운 내용을 스마트 기기로 정리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복지 발전을 돕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명확 분위기 형성만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을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은 평생을 휴대폰과 함께 살아갈 것이므로 휴대폰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필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넷째, 휴대폰은 자신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 사실을 부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학생에게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녹음이나 촬영한 근거로 가해 학생이 본인의 행동을 막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며 피해 학생이 억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빠르게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찬성합니다. 네, 다음은 반대 3측의 박나원 참가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 3측을 맡은 박나원입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가 돌아옴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위 안건에 반대합니다. 첫째, 휴대폰은 학습 동기 및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진행된 휴대폰의 위치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동의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동기 조절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들고자 합니다. 위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우리는 휴대폰은 옆에 두기만 해도 집중력이 분산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성적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 증가는 학습 동기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휴대폰 사용을 학교에서 자율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둘째,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의 자율화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2일에 진행되었던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마저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게 현실인데 과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휴대폰 사용이 자율화된 학교에 재학 중이기에 교내 휴대폰 자율화의 허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의 자율화에 반대합니다. 셋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했던 2022년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무려 40%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나마 휴대폰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반대 사측의 김신희 참가자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신희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업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개개인의 휴대폰 사용보다는 교육의 가치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平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2021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교사 A씨는 쉬는 시간만 잠깐 본다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습에 방해되는 건 학생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무는 바로 교육의 의무이며 그 교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휴대폰 사용을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휴대폰의 사용은 선생님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율화할 시 수업 시간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증가합니다. 수업 중 수업 방해 요소와 선생님들의 허가 없이 촬영, 업무 편집하여 유포하는 등 교육과 측면은 물론 선생님들의 인권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의 근간인 교실에서도 하나의 격차인 선생님을 위해 휴대폰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휴대폰 사용은 학생 인권과 교육관계 형성 등 올바른 학교 생활에 큰 방해를 줍니다.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쌓고 사회적인 발달이 이루어가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의 사용이 자율화된다면 학교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온라인 활동에 잠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휴대폰의 자율화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참가자들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1분간 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교차조사 진행에 앞서서 참가자들은 각자 질문을 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론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며 질문자는 상대편 한 명에게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참가자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참가자별 질문 시간은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질문과 답변 모두 제한된 시간이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세한 질문 순서는 자료집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반대 1측의 조은수 참가자와 찬성 1측의 오승빈 참가자부터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수 참가자는 오승빈 참가자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세요.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로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한다면 그 자유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네. 저희 질문은 1분 안에 여러 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3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상 상황이 되면 자신이 위험해져 연락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질문 2개인가요? 네, 질문 2개입니다. 네, 질문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승빈 참가자 질문 2개에 대한 내용 인지하셨나요? 네, 그러면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학교라는 곳의 주체는 학생들도 포함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만 중요시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권도 똑같이 중요시되어 두 개의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화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로 교사들의 의견만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도 수용하여 그 절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대답은, 학생이 만약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삐끗했거나 어딘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의식은 잃지 않았는데 어딘가 연락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고, 만약에 폰을 그때 소유하고 있다면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 그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시 상황은 의식을 잃지 않는 상황이 의식을 잃는 상황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자와 답변자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승빈 참가자는 준비한 질문을 조은수 참가자에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의 4분의 1이 휴대폰 가해준 위험군 현황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가해준 위험군 현황을 보면 성인도 이미 23%로 휴대폰 가해준 현상이 이미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가해준 위험에 걸린 4분의 1 때문에 남은 4분의 3의 자유권 침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학교의 주체인데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교사들의 의견만 받아지는 것이 맞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조은수 참가자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의 스마트폰 가해전 위험군이 있지만 점점 그 가해전 위험군이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누군가 언제 또 가해전 위험군이 될지 모르므로 미리 학교에서라도 사용 시간을 줄여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는 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의 권리도 표현하지만 교사와 부모님의 생각도 들어봤을 때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더욱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반대 2측의 이채연 참가자와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채연 참가자는 손예나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2측 분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첫째 주장에서 휴대폰 수거하는 행동은 성장을 막고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인권 침해의 일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스마트폰을 자율화하였을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헌법 제31조에 표시되어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내 핸드폰 자율화는 개개인의 학업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 노팅엄대 교육학자 이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완전한 자율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예나 참가자 답변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답변 시작해 주세요. 네, 마이크 한번 체킹을 해주세요. 네, 마이크는 전원을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 자유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딴짓을 하거나 소음이 발생해서 교육권에 침해될 수도 있고 학습 향상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애초에 그 답변에 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핸드폰 사용이 자유화가 되면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딴짓할 수 있는 확률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딴짓할 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학교 분위기와 학생 영향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집단주의적인 성향과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이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딴짓하느냐에 따라서 휴대폰 딴짓 가능성과 공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의 지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외벌이 과정에서 19%였는데 맞벌이 과정에서 22.7%로 3.7%가 높았거든요. 이걸 보면서 휴대폰 사용량과 학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의 지도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도 딴짓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화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 수 있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지 않듯이 이거는 바로 선생님의 책임이고 지도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불어 딴짓하는 주요 원인이 휴대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질문자와 답변자 서로 바꾸겠습니다. 손예나 참가자는 이채연 참가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서 학생들 자유화를 통해서 중독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 저는 휴대폰 사용량이 중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고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중독의 여부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면 집에서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도리어 휴대폰 자유화가 중독을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정말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어떤 매체를 보고 있고 어떤 수업 중에 불필요한 휴대폰 사용이 무대하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고 중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끝났지요? 네, 그러면 이채연 참가자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자율화와 휴대폰 중독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매체에 따라서 휴대폰 중독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 호남대학교의 논문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원인 중 하나로 사교활동을 꼽았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사교활동을 하면서 사회화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다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나도 사교활동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답변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대 3측의 박나원 참가자와 찬성 3측의 안서빈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나원 참가자는 안서빈 참가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안서빈 참가자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셨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 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맞기는 하나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질서 유지, 더 나아가 공공복리까지 항목에 부합하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두 번째로 학습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쓰임은 충분히 방과 후에도 가능한 점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학교 폭력의 증거물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번째로 제시하셨던 근거로는 학교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굳이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소형 녹음기나 소형 캠코더도 충분히 증거물로 쓸 수 있습니다. 굳이 학교 폭력의 증거물로 쓸 목적으로 휴대폰을 자율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서빈 참가자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네, 답변 시간 종료됐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 서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서빈 참가자, 박나원 참가자에게 질문 진행해 주십시오.
박나원 참가자가 혼돈해서 2020년 10월 2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휴대폰 게임을 하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제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데 비교적 자질들이 약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이 무조건 자제력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 중에서도 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들과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인권 문제를 너무 던져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나원 참가자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성인들도 자제력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소미 참가자들께서는 일단 청소년들 또한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율화를 시행하게 되면, 그 자율에 의지하게 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자율화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주장했고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대 1측의 조은수 참가자와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수 참가자, 손예나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면 교내에 있는 멀티미디어실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고, 부모님께도 교내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할 수 있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휴대폰을 교내에서 꼭 사용해야 할까요? 또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적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학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질문 끝났습니까? 네, 손예나 참가자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질문 3가지 주셨는데 각각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멀티미디어실 같이 굳이 휴대폰이 아니어도 컴퓨터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제가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휴대폰이 대다수의 학생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자 놀이수단인 점,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컴퓨터보다 휴대폰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흐름에 걸맞는 변화, 즉 필요한 능력인 정보검색 능력과 디지털 능력은 바로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자율에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 전화기를 배치함을 통해서 사생활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대처방은 존재하지만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을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에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해야 할 사회를 그 사이에 고지하는 과정에서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휴대전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학교 분위기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딴짓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집단적인 성향과 소속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이고 어떤 학급인지에 따라서 그 휴대폰을 딴짓할 가능성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통해서 공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와 답변자 서로 바꾸겠습니다. 네, 손예나 참가자는 조은수 참가자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제시하였는데요. 일단 중요하게도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을 폐지해야 된다는 걸 주제로 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자율화해야 하는 거에 토론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자유화를 몇 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몸 기능이 손상된다고 굉장히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엄청난 건강상의 문제가 정말 일으켰으면 정부에서 애초에 온라인 교육과 위드남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았겠죠. 즉 휴대폰 자유화를 몇 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다는 건강상의 효과가 있다는 걸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미미한데도 한데 휴대폰 자유화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휴대폰 전화를 압수하면 도리어 집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더 심화되는. 네, 시간 초과됐습니다. 조은수 참가자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2분간 노출될 경우 혈액의 유해 단백질과 독설물질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어 체계에 손상이 온다는 것을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2분간만 사용해도 뇌에 문제가 오는데 더 많이 그게 저장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집에서 사용량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은 만큼 집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학교에서 사용해서 그 하루의 사용량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났나요?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 2측의 이채연 참가자와 찬성 1측의 오승빈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참가자는 오승빈 참가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찬성 1측 분의 인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자율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통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스마트폰 주동기를 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와주면서 조절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연락을 할 수 있다 부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의 예방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촬영하고 녹음하는 것을 범죄로 악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승빈 참가자 답변 진행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통제가 불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로 뺏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모든 국민의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비상시에 연락하는 것은 제 친구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혼자 몇 분 동안 아파했다가 겨우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그 기억이 끔찍하다고 저한테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휴대폰이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네, 답변 끝났나요? 네, 서로 바꾸겠습니다. 오승빈 참가자는 이채연 참가자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특수 목적을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나 술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인권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수 학생들 때문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이채연 참가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기본권을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술, 담배를 제한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독립, 국가 질서 유지, 그리고 그런 것 경우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한한다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의 학생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느냐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의 학생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수를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침해를 해버리면 금국저항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다 같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학생 때문에 다 제한하는 범죄자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범죄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다시피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예방 차원에서 휴대폰을 자율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대 사측의 김신희 참가자와 찬성 사측의 안서빈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희 참가자는 안서빈 참가자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서빈 참가자께서 학교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발전할수록 도와주는 곳인데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형성의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프라인 관계 형성은 어디서 길러야 하나라고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00년 이후부터 휴대폰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SNS나 이런 매체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 휴대폰 자율화는 이런 학교 폭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요? 네, 안서빈 참가자는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만을 고집할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인 학교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이버 폭력은 스마트폰이라는 특성 그 자체의 문제이지 학교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을 한다고 사이버 폭력이 교내 휴대폰 사용과는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서빈 참가자는 김신희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자, 김신혜 참가자의 입론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습 능력 향상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다양한 관계를 쌓고 여러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거에서는 학습 성취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에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신희 참가자는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학교는 단순히 학습 능력 향상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하나의 사회로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다양한 관계를 쌓고 여러 사회에 직면하며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습권 향상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의 교우 관계는 학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도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학생 때 올바른 오프라인 관계 형성을 교우관계로 기르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온라인 활동만에 집중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관계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을 보면 문해력이 부족한 거나 그런데 이런 활동은 오프라인 관계, 독서 활동, 대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보다는 오프라인 관계를 지금 학생 때는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그럼 다음 반대 2측의 이채연 참가자와 찬성 3측의 안서민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3측분의 운동 잘 들었습니다. 전제에서 학교 쉬는 시간과 자유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자율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 자율화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개인적 활동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에 가서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할 거다라고 주장 3회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한다고 집에서 덜 하신다고 하셨는데 덜 한다는 걸 그거 자체에 의문이 있었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만큼 집에서 덜 한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집에서 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서민 참가자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첫 번째 휴대폰 자율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쉬는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까지 모두 등교 시간에 휴대폰을 가져가 학교 시간에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자율화할 수 있다면 이는 자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본권 침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화와 제가 말한 자율화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저의 세 번째 임무는 학교의 목적이었습니다. 평생 학생들이 휴대폰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집에 가서 더 많은 휴대폰 사용을 한다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민 참가자는 이채연 참가자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채연 참가자가 인론에서 한 남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허락 없이 찍어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마 충청남도 교권 침해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교사 촬영 사건의 의혹이 있었지만 이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혹시 충남 교권 침해 사건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채연 참가자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 사건이 거짓이라고 밝혀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화단에 누워서 있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실시간 자료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함부로 찍고 앞에서 그냥 교탁 앞에서 누워서 웃으면서 선생님을 촬영하고 그걸 불법적으로 유포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뽑아온 거고요. 그 사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반대 3측의 박나원 참가자와 찬성 1측의 오승빈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원 참가자는 오승빈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오승빈 참가자께서 인론에서 주장하셨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은 인권 침해가 맞기는 하나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셨던 비상시 연락수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셨던 친구분의 사례는 저희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특수한 상황을
모든 학생들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소형 녹음기나 소형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도 충분히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과연 가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승민 참가자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휴대폰을 증거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학교 폭력에 대한 증거물로만 쓰려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활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기능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소형 그런 녹음기 같은 것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고요. 비상시에 연락수단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다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질서유지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질서유지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지금 휴대폰 자율화를 하고 있는 학교들은 질서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서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빈 참가자는 박나원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학급에서 규칙을 세워서 한 번 적발 시에 일주일, 두 번 적발 시에 한 달 같은 규칙을 세워 실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규칙이 있어도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자율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기계를 내고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질서 유지 같은 것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은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나원 참가자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막을 수 없다고 해서 그저 손을 놓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계를 내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안 내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는 게 옳지 무조건 풀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옳지 않은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기본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것인가 일단 저는 현재 자율화를 시행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질서유지는 상당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고요.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같은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기에 주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3측의 김신희 참가자와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희 참가자는 손예나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누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주장한 결과 주장하신 것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전교 1등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시간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 또한 정보 검색 능력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은 공부와 교과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검색 능력이 뛰어난데 이러한 내용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저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교과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색 허용, 정보 검색 능력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은 이미 정보 검색 능력이 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손예나 참가자 답변해 주세요. 네. 두 가지 답변 각각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부와 휴대폰에는 방해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는 게 휴대폰이 좋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사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정보 검색 능력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의 목적은 총 3가지로 첫 번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 말씀드렸듯이 수강하거나 수업을 전달하는 거, 두 번째로 최신 기술에 익숙하게 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학교의 목적이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우열관계를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저희가 이제 챗 GPT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정보의 설득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사회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굳이 따지자면 정보 검색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예나 참가자는 김신희 참가자에게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 자유화를 하면 오프라인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사회적 활동에 부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학생은 휴대폰을 쓸 거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거에 더 좋아하는 학생은 휴대폰을 쓸 겁니다. 이거는 휴대폰 자유화가 굉장히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는 소통할 때 대면보다는 문자, DM 또는 전화가 더 편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이런 성향의 친구들에게 도리어 소통의 기회를 단절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 6개 중학교에서 2,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9시에서 12시 사이에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즉 학교에서 굳이 자율화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은 항상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휴대폰 조절 습관을 압수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신희 참가자 답변해 주세요. 네, 처음에 오프라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온라인 관계가 더 잘 되고 좋다고 하는 학생이라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관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질문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적으로 학교에서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해서 휴대폰 조절 습관을 개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 교육의 현장인 이곳조차에서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반대 1측 조은수 참가자와 찬성 3측의 안서민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참가자는 안서민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이나 채팅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한 학생이 개인의 잘못이며 수업 중인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니 교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는 이미 학교에서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므로 학교에서 교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 위험한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촬영 녹음을 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그 상황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고 학교 곳곳에 CCTV가 있을 뿐더러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 녹음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안서민 참가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교권 침해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촬영에 관해서는 학교 내에 CCTV가 있고 그 상황을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라면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각지대나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그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가 말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으로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무조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서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민 참가자는 조은수 참가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연구팀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적 변화를 13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6.4% 상승했고요. 하지만
하지만 평소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지 평소 성적이 높았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공부에 대한 문제이지 휴대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끝났습니까? 네. 조은수 참가자는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평균 성적이라고 말했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 내렸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또 평균 성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통계로 내렸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과 스스로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평소 낮았던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성적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만족하십니까? 네, 답변 끝났죠?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 3측의 박나원 참가자와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원 참가자는 손예나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손예나 참가자께서 주장하셨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는 헌법 제37조 2항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항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주장하셨던 학습 보조도구,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도와지거나 학생 주도적 학습과는 연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주장하셨던 사회적 흐름에 적합하다는 것에 관해서, 물론 긍정적 사회적 흐름도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흐름도 고려한다면 과연 자율화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예나 참가자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 인권 침해이다, 그리고 학업 도구로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여기 인권 침해의 면에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생활 침해이며 학생들의 통신을 침해하며,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강압적인 휴대폰 사용 제한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걸 언급을 했고요. 저희는 학업 도구로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학교 분위기는 학업 역량에 따라서 이런 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임노자께서 말씀하셨던 휴대폰으로 딴짓할 가능성이 있듯이 공부할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생이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있어서 수업에서 핸드폰 자율화가 대중화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 봤을 때도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딴짓하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인 흐름의 면에서는 사회적인 흐름의 면에서는 학생들이 최근 챗 GPT의 출현으로 인터넷 정보의 사실 여부의 문제 판단력이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핸드폰 자율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예나 참가자는 박나원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할 수 있고, 따라서 수업권과 학습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제가 찬성하는 입장의 이유입니다. 자제력이 약한 학생이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자제력이라는 게 휴대폰 사용을 절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시킨 것보다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휴대폰을 단순히 압수하는 것은 이런 습관을 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압수한다는 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들었듯이 실제로 압수를 하면 집에서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본질적으로 휴대폰 조절 습관 능력을 압수로 해결할 수 없고요. 과학적으로도 전호도의 보약에 위치한 전두피압이 자제력이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제력이 개발하는 데 교육적인 지도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제력은 압수나 또는 학생이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인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수업 중에 불필요한 휴대폰이 무리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런 걸 얻은 능력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박나원 참가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자율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계속 강조를 하자면 학생은 아직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일단 사회적으로 선거 같은 것도 학생들의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거고요. 그렇기에 학생들의 자율 능력에 의존한 교육은 그 효과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청소년들은 심각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자유를 맡긴다? 그러면 그 미래가 어떨지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또한 무례한 것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교육만 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겠는가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대 사측의 김신희 참가자와 찬성 1측 오승빈 참가자의 교차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희 참가자는 오승빈 참가자에게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의 의미를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태블릿 같은 대체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자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율화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자율화를 하지 않는다면 인내심을 더 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승빈 참가자, 네,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태블릿을 활용하여 단어를 찾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은 휴대폰에 비해 태블릿은 아직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학교에서 휴대폰을 앞서여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한 인내심과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강제성으로 인해서 뺏기는 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폰을 돌려받으면 오히려 더 그걸 하고 싶고 더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그럼 서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빈 참가자는 김신희 참가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교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에 따라 학생들의 책임감을 스스로 기르고 폰을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절제하며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휴대폰의 사용을 자제하듯이 학습의 공간이 교실에서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휴대폰을 뺏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참고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는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활동 및 교우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신희 참가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헌법을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하신 거 맞나요?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지만 이것을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을 우선시해야 하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좀 말해주시겠습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휴대폰의 사용을 자제하듯이 학습의 공간인 교실에서도 하나의 인격체 인생을 위해 휴대폰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휴대폰을 스스로 안 보는 것과 학교에서 휴대폰을 뺏기는 것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뺏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죠? 네, 이상으로 교차조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분 동안 변론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반대 1측의 조은수 참가자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교내 휴대폰 자율화가 사회적 흐름에 걸맞은 변화라고 하셨는데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은 내가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즉각 반응하는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두엽은 천천히 발달하기 때문에 판단력, 절제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에 규제를 두는 것은 아직 판단에 미숙한 청소년이 보다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자체와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사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학습 공동체의 교육 환경 조성과 학습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휴대폰이 아직 성장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로움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사용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찬성 1측의 오승빈 참가자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쉬는 시간에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업 시간에 학습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수업 시간에는 학습을 위한 도구로만 휴대폰을 사용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쉬는 시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학습 효율성은 오히려 오를 것 같고 수업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적발시에 휴대폰을 압수한다거나 벌점을 주어 그런 행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그들의 책임감을 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들은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자율화하되 통제를 확실하게 하여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올바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비상 상황에 연락을 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수단으로도 휴대폰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휴대전화 자율화에 찬성합니다. 네, 다음 반대 2측의 이채연 참가자 변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 논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반대 2번 이채연입니다. 전 오늘 토론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율화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저는 성적 향상에 악영향을 미친다, 휴대폰 중독 문제가 심화된다,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자율화를 반대했습니다.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면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본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 기본권을 제한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 좋은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폰 자율화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범죄, 부작용, 제가 언급한 사자성어인 금묵자학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저는 학교에서 휴대폰 자율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2측의 손예나 참가자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학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필요하는 최소한 능력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 둘째, 최신 기술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 하는 등 사회 발성에 발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얼마나 핸드폰 자율화가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승리가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대폰 사용 자율화가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능력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수단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수업을 들으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을 활용해 궁금한 내용을 찾아봄으로써 수업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학생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휴대폰이 왜 궁금한 것을 찾아보는 용도로 올바른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했고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휴대폰 자율화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을 찬성 측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정보 검색 능력, 디지털 능력, 정보 분석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능력은 학습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반대 3측의 박나원 참가자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3측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들의 주장 모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의 자율화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안건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험과 사회 동향을 통해 학교에서의 휴대폰 자율화가 가져다줄 너무나 저명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과연 학교에서의 자율화가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반대 3측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3측의 안서민 참가자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인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데 사회는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불완전체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를 일반적으로 걷어가는 일이 과연 학생을 위한 일인지 학교에서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사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생활이 통제되는 강제적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시나요? 누군가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인 것도 아닌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신중함이 예외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휴대폰 금지 상황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는 논문을 보면 누군가가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 약 96%의 학생이 공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네, 반대 사측의 김신희 참가자 최종 변론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제 주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자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핏 학생들의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와 인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자유도 중요하며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일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바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휴대폰 사용의 비자율화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실시하여 학생들이 진정한 자유권과 인권의 의미를 알 수 있게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명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참가자들의 변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9페이지에는 저희 양산시 청소년회관에서 양산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찬성이 54%, 반대가 46%로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 패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에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7명의 팽팽했던 토론이 끝났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